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3부 시간입니다. 일단 어제는 네. 이게 요즘에 시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게 오를 만한 일인가 싶은데도 올라. 네.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내일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우리 FOMC 이제 금리 결정을 보게 될 텐데 네. 또 어떤 점도표가 나올지 그쵸.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끄러진다면 예, 그러니까 점도표가 약간의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 시장이 네. 얼마나 또 크게 변동성을 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아마 이번 주에 진짜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내일 글로벌 라이브 좀 웃으면서 방송할지, 할 수 있을지 예, 울면서 방송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 유선남님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주요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유산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일정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주 또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되는 일정표인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미 나온 데이터는요. 중국에서 신규 대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고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돈을 풀고 있는데 이게 정작 대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스케줄인 FOMC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연준에서 발표하는 금리에 대한 발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점도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예상 관련해서 이번에 다음에 그리고 계속 장기적으로는 장기 금리까지 여러모로 중요한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요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FOMC 파월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죠. 이렇게까지 오늘 주요 스케줄들이 많이들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온 지표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은 어저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죠.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단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이제 애널리스트의 글을 빌려서 얘기하면 뜨겁지는 않았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따뜻했다, 워머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주가와 채권 가격이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하락했던 부분들을 어저께 다 메워놓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이런 CPI 관련된 부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봐보면은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한 5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이 도매 가격 기준으로 엄청나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가장 의외였던 점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중고차 가격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반면에 중고차 가격이 1.6%나 상승하게 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CPI가 상승하는 데 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주거비가 사실 조금 높게 나오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이유는 사실 최근 들어서 주거비의 하락세를 혹은 인플레이션이 줄어가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숙박비입니다. 이 숙박비가 전달 기준 2.9% 전달 기준으로도 0.9%나 하락갔던 것이 이번에는 0.3% 상승하게 되면서 주거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데 역할을 해주기도 했고요. 이 덕분에 CPI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에 관련해서도 주가가 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의 결정을 바꿀 것이나 혹은 연준이 갑작스럽게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현재 우리 경제가 뜨겁다라고 생각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오늘 FOMC에서 나오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이 CPI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조금 움직임들이 조심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FOMC에서 뭐 점도표라든지 금리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 것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은 98%입니다. 이제 페드와치 툴 기준으로 이미 다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될 거다라고 선반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요즘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연준에서 굳이 과긴 축의 우려를 가져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리 동결 쪽으로 사실 의견이 거의 98% 이상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FOMC에서는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 한 세 가지만 먼저 집어드리고 가자면 저번에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루어진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채권 시장, 단기 채권 금리가 아주 급등했던 이유는 사실 이 장기 중립 금리입니다.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장기 중립 금리가 사실 저번에 발표됐던 거 기준으로는 막 뭐 평균이나 혹은 중간값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 점도표 내부에서 좀 더 위쪽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월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던 게 장기 중립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요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에크먼이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것으로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 중립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장기 중립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 전체적으로 20년물, 10년물, 30년물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것들 고려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중요 포인트 하나 짚어보자면 결국 내년 금리 인하 시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파월이 언제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점도표의 내용을 빌려서 우회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의 예상은 페드와치 기준으로 3월 인하가 약 25% 그리고 5월 인하가 3월 인하가 40%, 죄송합니다. 3월 인하가 40%, 5월 인하가 70%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3월이 많네요. 40%라니? 예, 많은 꽤 거예요. 많네요. 예. 야, 여전히 3월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자, 이제 내일 그 FOMC 결과 나오고 또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 그 미묘한 또 뉘앙스에 따라서 그렇죠. 시장이 오락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내일 네.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안 그래도 도대체 화이자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가 좀 계속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 화이자 같은 경우는요,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지금 제공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이 책정됨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이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시젠, 종양약 약물 개발 업체인 시젠을 목요일 날 인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가운데 안에서 화이자가 내년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를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585억에서 615억 달러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626억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이 화이자의 주가가 현재 급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화이자 많은 분들께 또 좋아하시는 기업인데 알겠습니다. 가이던스가 좀 미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슈로 200만 대 리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테슬라 관련해서 NHTSA에서 발표하는 전기차 관련한 리콜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이 테슬라의 자동 조종 장치 제어 문제가 있어서 2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소식이 발표가 된 이후에 시판전에 1.1%가량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현 이제 리콜에 관련된 문제가 오토 스티어가 작동이 되고 운전자가 차량 작동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갈 만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갈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에 됨에 따라서 충돌 위험이 특정 상황에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사고 위험이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어쨌든 뭐 굳이 서비스 센터 가지 않아도 그냥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된다고 하는 거니까 예. 이게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번에 작품별 스트리밍 그 시청 시간을 공개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여태까지는 작품별 조회수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비판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모든 작품들, 거의 모든 작품들에 대한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안에서 한국의 작품인 더 글로리가 이제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더 나이트 에이전트라는 드라마가 시즌 1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비판에 들어가고 있는 게 여전히 뷰어십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작품들을 제작할 때 추가적인 돈들을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회피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넷플릭스 쪽에서는 뷰어십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틱톡이 자체 쇼핑을 하고 있나요? 틱톡이? 틱톡 샵이 있습니다. 아, 틱톡 샵이 있어요? 네, 샵이 있습니다. 이 고객 자체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틱톡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했는데요. 예. 이런 것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500만 명에 해당하는 새로운 커스터머들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요거 관련해서 블룸버그에서 헤드라인 중 하나로 선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틱톡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대항하는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데이터는 이제 보통 유저들이 한 달간 33시간을 사용한다. 아마존의 1.4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데이터가 계속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커머스 관련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쪽에서는 지금 현재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핀터레스트와 메타 등 스냅챗들과 협업을 통해서 현재 자신들의 이커머스 시장을 이제 좀 더 젊은 층에도 어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모로 저도 소식들이 이제 여러 친구들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부분의 편의성들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틱톡 내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수료를 떼가면서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지만 틱톡 같은 경우는 배달에 대한 편의성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줘 가면서까지 이커머스 시장을 좀 키우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참. 틱톡 샵이 아직 우리나라에 진출을 안 했는데 예.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뭐 라면 영상을 보고 있어요. 예. 그 틱톡 위에 보면은 이제 그 버튼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거기 샵이 있습니다. 어. 샵을 딱 누르면 라면이 쫙 나옵니다. 아, 내가 라면 영상 보고 있으면? 그리고 또 만약에 옷이나 뭐 이런 거다 아니면 네. 어떤 물품이다. 그 영상을 보는 와중에 숍을 딱 누르면 그 관련된 제품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서 구매하면 바로 이제 그 제품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건데 지금 틱톡이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이 방금 네. 이 뉴스를 전달해 주신 거 들으면서 참 가만히 있는 아마존을 네. 그래서 테무가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네. 야, 그럼 우리 아마존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마존은 우리 이기는 게 우리 뭐 그거다 목표다. 네. 틱톡이 나오니까 우리는 아마존을 이기는 게 목표다. 지금 전부 다 가만히 있는 아마존을 계속 건들고 있어. 예, 아주 이런 게 참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을 이기는 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뭐 틱톡의 쇼핑 고객이 급등하고. 네. 야,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점유율이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죠. 예.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기도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튜브 쪽에서도 사실 이런 쪽의 시장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카페24와 협업을 통해서 유튜브 내에서도 이커머스를 이제 틱톡처럼 진행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카페24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주가가 이번에 급등하는 결과가 있었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이 이커머스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빨리 늘어가고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아마존 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커머스 전쟁의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전은 일단 그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평정을 했고 네. 우리나라에서 뭐 쿠팡이 평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뭐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거기는 이제 뭐 C 이런 그 동남아시아는 C라는
그 이커머스 업체가 평정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2차전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틱톡이 이제 인도네시아 고투라고 하는 기업과 지금 협업을 맺고 지금 그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C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직 우리나라랑 미국은 그렇게 큰 어떤 원래 거대한 큰 형님이 흔들리고 있진 않은데 다른 곳은 이미 흔들리는 곳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진짜 2차전이 이커머스 전쟁이 2차전이 펼쳐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어요. 틱톡도 또 우리나라 지금 진출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저희가 잘 봐야 될 사실 것 뉴스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실시간 뉴스 헤드라인 정말 중요한 것들 모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뭐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의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리서치하다 보면은 글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다른 뭐 타 방송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어찌 보면 정말 급변하고 있는 그런 산업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사실 뭐 국내도 뭐 이조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된다. 그 경쟁이 안 되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좀 현재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테무 효과, 뭐 알리 효과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 아직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호기심 단계이긴 한데 모르죠. 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경쟁이 안 돼서. 그렇죠. 중국 플랫폼에서 막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인기 끌게 되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파는 것들이 좀 밀릴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저는 좀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자, 다음 뉴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스페이스X가 이제 공개 매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제가 미리 몇 번 언급드리기도 했었지만 상당히 높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1,8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 180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았는데요. 현재 공개 매각에서 주당 97달러로 평가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회사 가치가 238조 원으로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요. 내년 매출에 관련해서는 약 150억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이 됐고, 스타링크 관련해서도 내년에 IPO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우 참. IPO 하면은 뛰어들고 싶으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는 구글, 메타, 퀄컴 오픈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거다. 이게 오픈 소스 AI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현재 오픈소스 AI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AI 관련한 소식이 아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EU에서 여러모로 반독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미래 입법이 되더라도 이제 반독점 관련한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반독점 평가를 독점으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현재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연합 COD라고 부르는 그룹을 만들어서 유럽 내부에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개방형 플랫폼과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가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풀을 하나로 합쳐서 이 반독점이라고 생각하기 정말 힘들게끔의 어떤 경계선을 만들어버리면 이거를 조사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다 하게 되면은 이게 몰렸을 때 그 경계선이 딱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어떤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좀 불명확한 어떤 생태계 그 라인을 형성해서 어떤 뭐 독점에 대해서 약간 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전 들리고 있는데 뭐 추후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가 이제 에어비앤비 이태리 세금 당국과 합의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요, 이태리 세금 당국과 여러모로 현재 소송과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 직면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태리 쪽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이 합의를 했다. 전체적으로 620밀리언 달러의 금액을 내게 되면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원래 맨 처음에 현재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약
7억 7,950만 유로라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에 합의가 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 에어비앤비가 원래 집주인의 임대소득 중 21%를 원천 지수를 했는데 이것을 이태리 조세 당국에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에어비앤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때 합의를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이태리의 총리 같은 경우는요. 단기 임대에 대한 세금 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여러 단기 임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21%에서 26%로 인상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요즘에 좀 말이 많네요. 저는 유선환 때문에 에어비앤비 싫어졌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 알겠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몇 가지 준비되어 있네요. 예. 네, 현재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달이 됐는데, 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새로운 기사를 하나를 내긴 냈습니다. 애널리스트 중 하나가 BTC 현물 ETF가 승인이 돼도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인도 공장에 추가적으로 1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키프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35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얀센은 얀센에서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됐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는 두 은행에서 BNP와 HBC에서 각각 따로 투자 의견에 대한 하향 조정, 포드 같은 경우는 BNP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쉘에서도 BNP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얀센은 존슨앤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존슨. 네, 맞습니다. 네. 투자 의견 하향한 기업들이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 근데 페라리가 페라리 좋은 기업이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실적 발표하는 뭐 대표적인 기업은 뭐죠? 어도비가 아니라 내일 같은 경우는 예. 뭐 가장 중요한 기업은 어도비가 되겠죠. 어도비. 전체적으로 어도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포토샵이나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막의 개혁이나 영상의 자동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도비가 요즘에 너무 잘 가고 있어가지고 멋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선남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선물의 움직임 보고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수가 원래는 이제 그 FOMC 회의를 앞두고서는 시장이 이게 뭐 지수도 사실 특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강합니다. 뭐 아주 강하진 않지만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네, S&P 선물 지수가요 0.12%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0.13% 상승, 나스닥이 0.21% 상승.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 네,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헤드라인은 다들 예상했다시피 페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자, 어떻게 우리가 뭐 봐야 될지 그런 부분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시장도 약간의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네요. 자, 그리고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앞서서 우리 또 유산원님과 얘기했던 화이자가 지금 6%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 때문에 마이너스 6% 하락하고 있고 오늘 테슬라 또 리콜 소식이 좀 있었던 테슬라가 마이너스 1%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사실 엔비디아 메타가 올랐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0.4%, 뭐 0.3%, 뭐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은 다 좋네요. 네. 예, 뭐 0.5%, 애플도 0.7%, 마이크로소프트도 0.7%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사실 반도체 섹터가 이틀 연속 너무너무 괜찮았었는데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뭐 그냥 예, 쏘쏘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그렇게 크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의 어떤 큰 자극적인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그 조금 전에 PPI 발표가 됐는데 예. 원래 CPI 발표되고 바로 다음 날 바로 항상 나와요. PPI가 발표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헤드라인 살짝 보니까 2021년 이래 최저라는 로 상승했다는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예. 예. 물가가 생산자 물가도
둔화 속도가 빨랐다. 음.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시장이 네.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빅테크가 조금 더 녹색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네, 아주 소폭 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다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예. 또 뭐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좋습니다. 네. 자, 사실 음. 이게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네.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음. 확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음. 내일은 웃는 얼굴로 제발 오늘 같은 날 정말 뭐 기도 매매 좀 해야 됩니다. 네. 좀 제발 좋은 얘기 좀 해라. 음. 예, 그런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연말입니다. 모임도 많으실 텐데 자, 감기 독감 조심하셔야 돼요. 독감 네. 조심하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